한국 사람이라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핀란드 헬싱키 100년 사우나 장인의 저택에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65세 미카가 한국 며느리에게 내뱉은 저주 같은 말. 하지만 90일 후 이 남자는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우나의 나라 핀란드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한국 온돌의 비밀.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90일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카 코스키넨입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사우나를 만들며 살아왔죠. 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4대째 이어온 가업입니다. 100년이 넘었어요. 핀란드 사람들에게 사우나는 단순한 목욕시설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라플란드 겨울을 견디게 해준 생존의 지혜죠. 저는 평생 사우나를 만들며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제 저택은 헬싱키 외곽 숲속에 있어요. 110년 된 통나무 집이죠. 물론 문제는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집안이 얼어붙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에 성에가 가득하고 바닥은 차갑습니다. 난방비만 한 달에 3,500유로가 넘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우나가 있으니까요. 매일 저녁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면 몸이 녹았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천년을 이어온 핀란드 방식이었으니까요. 3년 전 제 아들 유시가 독일 유학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을 데려왔어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예은이라고 했죠. 처음 만난 날 예은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동양 여성이 우리 가문에 들어온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화가 너무 달랐어요. 유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은과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안 돼. 우리 가문은 핀란드 전통을 지켜왔어. 동양인과의 결혼은 안 돼. 하지만 유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은과 결혼했고 저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유시와 예은은 가끔 집에 찾아왔지만 저는 냉랭하게 대했어요. 예은이 준비한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예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집이 너무 춥지 않으세요?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게 있는데 바닥을 따뜻하게 해줘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는 사우나가 있어. 1000년 동안 핀란드 사람들이 지켜온 전통이야. 동양의 이상한 난방 같은 건 필요 없어. 예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저는 뭔가를 느꼈어요. 포기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우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오라. 핀란드 전통을 지키는 게 내 의무야.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35도까지 떨어졌고 난방비는 4,000유로를 넘었어요. 제 발가락은 옛날 동상 후유증으로 저녁마다 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게 핀란드식이니까요. 우리는 추위를 견뎌내는 민족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고집이 곧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가장 무시했던 사람, 바로 예은에게서 시작될 거라는 걸요. 그해 봄, 저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북부 로바니에미에서 열리는 국제 사우나 박람회였어요. 유럽 전역의 사우나 제작자들이 모이는 행사였죠. 주최 측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미카, 당신의 전통 사우나 제작 기법을 소개해 주세요. 3개월간 현장에 상주하며 시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3개월이면 충분했어요. 핀란드 사우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였으니까요. 출발 일주일 전 유시와 예은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로바니에미에 가시는 동안 집을 제가 관리해도 될까요?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요.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어차피 빈집일 텐데.
예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로바니에미로 떠난 다음 날 예은은 유씨를 불렀습니다. 나중에 유씨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여보, 이제 시작해야 해요. 유씨가 놀라며 물었죠. 설마, 정말로 온도를 설치하려는 거야? 예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이 3개월 동안 안 계세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미쳤어.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우리 둘 다 쫓겨날 거야. 허락도 없이 집을 뜯어고친다고. 하지만 예은은 확고했습니다. 유씨, 아버님은 2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말로는 안 돼요. 직접 경험하셔야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 6만 5천 유로요. 제 저축으로 충분해요. 한국에서 기술자분들도 이미 섭외했어요. 유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하지만 실패하면 우리 가족은 끝이야. 일주일 후 한국에서 2명의 기술자가 도착했습니다. 김 기술자와 박 기술자였어요. 그들은 서울에서 30년간 온도를 시공해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첫날 김 기술자가 저택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핀란드 건물은 나무 구조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닥을 전부 뜯어내고 단열부터 다시 해야 해요. 예은은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2달 반, 늦으면 3달이요. 예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카가 돌아오는 날이 정확히 3개월 후였으니까요. 그럼 시작해요. 지금 당장요. 다음 날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기톱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고 110년 된 나무 바닥이 하나씩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닥 아래 단열이 거의 없었어요. 이대로는 온돌 효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구조 보강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더 들고 시간도 더 걸려요. 예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해주세요. 아버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그렇게 예은의 비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택 거실의 나무 바닥이 완전히 뜯겨나갔어요. 110년 된 통나무 아래로 차가운 흙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김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열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이래서 겨울에 추웠던 거예요. 전체를 다시 해야 합니다. 예은은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급히 단열재를 공수했어요. 비용은 계속 올라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집은 완전히 공사장이 되었습니다. 바닥은 다 뜯겨 있었고 곳곳에 자재가 쌓여 있었어요. 유씨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공사 현장을 보고 신고한 거예요. 헬싱키 시청 건축과에서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건축 허가는 받으셨습니까? 예은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허가 공사는 불법입니다. 당장 중단하세요. 예은은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건 난방 시스템 교체예요. 바닥 난방이라고 하는 건데 건물 구조는 바꾸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회의적이었지만 기술 서류를 검토한 후 조건부로 허락했습니다. 구조 변경이 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완공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2주가 지체되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열재 시공이 끝나고 온돌 파이프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바닥 전체에 촘촘하게 배치된 파이프는 마치 거미줄 같았어요. 박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파이프로 따뜻한 물이 순환하면서 바닥을 데우는 거예요. 핀란드 추위에도 충분히 견딜 겁니다. 2달째 접어들자 보일러 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핀란드 시스템과 한국 온도를 연결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어요. 현지 기술자까지 고용해야 했습니다. 예은의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7만 유로를 넘어섰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예요. 끝까지 해야 해요. 2달 반이 지났습니다.
바닥 마감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거실과 주방은 타일로, 침실은 원목 마루로 시공했습니다. 마지막 주, 드디어 온돌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보일러가 작동하고 따뜻한 물이 파이프를 타고 흘렀어요. 30분 후,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씨가 맨발로 바닥을 밟아봤습니다. 와, 정말 따뜻해. 예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개월간의 고생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유씨가 달력을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은, 아버지가 내일 돌아오셔. 로바니에미에서의 박람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주최 측이 말했어요. 미카, 당신 덕분에 박람회가 성황이었습니다. 일정보다 일찍 마무리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서 헬싱키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묘한 온기였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상하네. 난방을 켜뒀나?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평생 밟아온 나무 바닥 대신 깔끔한 타일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침실로 뛰어갔습니다. 거기도 새 원목 마루가 깔려 있었어요. 제 저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가 내 집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때 유씨와 예은이 나타났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설명해봐. 내 집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예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했습니다. 온돌을 설치했어요. 온돌? 그게 뭔지는 알아. 하지만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아버님, 일단 신발을 벗고 한 번만 밟아보세요. 저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예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양말 신은 발로 거실 바닥을 밟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부드럽고 포근한 온기가 발바닥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거실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창가도 구석도 모든 곳이 똑같이 따뜻했어요. 11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균일한 온도였습니다. 평소라면 창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 이제는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허락도 없이 내 집을 이렇게 바꿨다고. 너희가 무슨 권리로. 예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아버님이 매일 추위에 떠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 유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7만 유로. 예은이 자기 저축 전부를 썼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7만 유로를. 저를 위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발밑에서 올라오는 따뜻함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숙면을 취한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예은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화를 피하고 싶었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시스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예은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보일러에서 데워진 물이 바닥 아래 파이프를 통해 순환해요. 그러면서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거죠. 저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파이프가 얼마나 깔려 있지? 거실과 주방, 침실 전체에 30cm 간격으로 배치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 온돌 시스템을 관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바닥은 따뜻했고 저녁 늦게 들어와도 온기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제 발이었습니다. 30년 전 동상으로 다친 발가락이 항상 저렸는데 따뜻한 바닥 위를 걷자 통증이 줄어들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난방비 고지서가 도착했거든요.
2,100유로. 작년 같은 기간에는 3,500유로였습니다. 거의 40%가 절감된 거예요. 저는 유씨를 불렀습니다. 이게 맞나? 난방비가 이렇게 줄었어? 네, 아버지. 온돌은 열효율이 높아요. 바닥에서 시작된 열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면서 공간 전체를 데우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숲이 보였어요. 평생 지켜온 사우나 공방도 보였습니다. 사우나는 몸을 데우지만 이건 유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삶을 데우는 거죠, 아버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예은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돈 7만 유로를 들여서 저를 위해 이런 일을 했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요. 아니, 허락을 구했지만 제가 거절했죠.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바닥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국식 좌식 테이블이었어요. 예은이 준비한 한국 음식을 먹으며 저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앉아 있으니 몸 전체가 포근했어요. 사우나는 잠깐이지만 이 따뜻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예은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야겠다고요. 하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통을 지켜온 장인의 자존심이 그걸 막았습니다. 온돌 설치 2주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핀란드 사우나 협회 회장 요한이었어요. 그는 제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미카, 자네 집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네.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소문? 자네가 사우나를 버리고 동양 난방을 설치했다더군. 설마 그게 사실인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 사우나는 그대로 있어. 단지 바닥 난방을 추가한 거야. 요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카, 자네는 4대째 사우나 장인이야. 핀란드 전통의 수호자지. 그런데 한국 기술을 받아들였다고? 직접 체험해보게. 그럼 이해할 거야. 요한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필요 없네. 우리 협회는 실망했어. 다음 주 이사회에서 자네 제명을 논의할 예정이야.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명이라니요. 저는 30년간 협회 핵심 회원이었어요. 잠깐, 요한. 이건 배신이 아니야. 사우나와 온돌은 공존할 수 있어. 오히려 서로 보완하지. 공존? 미카, 자네는 정신이 나간 거야. 1000년 전통을 버리고 동양 기술에 무릎 꿇었어.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협회에서 제명당하면 제 명성은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우나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온도를 철거해야 할까? 예은에게 미안하지만 제 경력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발을 내려다보니 동상 자국이 보였어요. 30년간 저를 괴롭혔던 통증이 이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요한을 다시 초대했어요. 요한,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신발을 벗고 30분만 내 집에 있어줘. 그래도 똑같은 말을 한다면 제명을 받아들이겠네. 요한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차갑지 않네. 바닥이 따뜻해. 10분이 지나자 요한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 안 곳곳을 걸어 다녔어요. 미카, 이건 균일해. 창가도 따뜻하잖아. 20분이 지나자 그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내 관절이 편해지는 것 같은데. 30분 후 요한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카, 자네 말이 맞았어. 이건 배신이 아니야. 이건 진화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건축 박람회에 이걸 소개하게. 핀란드가 이 기술을 받아들여야 해. 그날 저는 예은을 불렀습니다. 고맙네, 예은. 자네가 옳았어. 예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으니까요. 일주일 후 헬싱키 건축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저와 예은은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핀란드 건축가와 사우나 제작자들이 가득 찬 홀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100년 전통을 지켜온 사우나 장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온돌 시스템 도면이 떴습니다. 예은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온돌은 한국에서 2000년 넘게 사용된 바닥 난방입니다. 핀란드의 추운 겨울에 완벽한 솔루션이 될 수 있어요. 청중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한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제 집의 난방비는 40%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괴롭혔던 동상 후유증도 거의 사라졌죠. 요한 회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건 사우나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건축가들, 부동산 개발자들, 일반 주택 소유자들까지요. 스웨덴 기후에서도 가능합니까? 설치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나요? 예은과 저는 밤늦게까지 상담했습니다. 그날 30건의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연락이 왔어요. 왕립건축협회가 미카와 예은을 초청한 겁니다. 저희는 스톡홀름으로 날아갔습니다. 200명의 건축 전문가 앞에서 다시 발표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노르딕 국가들이 이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야 합니다. 스웨덴 건축가가 제안했습니다. 사우나와 온도를 결합한 노르딕 마이너스 코리안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예은을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함께 만들어 봅시다. 3개월 후 핀란드 건축협회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저와 예은은 혁신상을 받았어요. 무대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게 준 건 온돌이 아니었습니다.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예은에게 물었습니다. 예은, 이제 우리 함께 회사를 만들면 어떨까? 사우나와 온돌을 북유럽 전역에 알리는 거야. 예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아버님? 자네는 이제 내 딸이야. 함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자고.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돌 혁명이 북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헬싱키 중심부에 있는 새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문 앞 간판에는 소너 앤드 ONDOL 핀란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은과 제가 함께 만든 회사죠. 제 아들 유시도 합류했고 한국에서 온 김기술자와 박기술자도 상주 직원이 되었어요. 지난 1년간 북유럽 전역에 320채의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핀란드 150채, 스웨덴 100채, 노르웨이 70채까지요. 문의는 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가장 큰 프로젝트는 스톡홀름 신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200세대 전체에 온돌을 표준으로 설치했죠. 분양은 시작 전에 완판되었어요. 벽에는 각종 상패와 인증서가 걸려 있습니다. 핀란드 건축협회 혁신상, 스웨덴 친환경 기술상, 노르웨이 에너지 효율상까지요. 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건 다른 겁니다. 사무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에요. 3개월 전 예은이 딸을 낳았습니다. 제 손녀 아이노죠. 핀란드어로 유일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노는 온돌이 깔린 방에서 자라고 있어요. 따뜻한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맨발로 걸음마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예은의 부모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제 저택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온돌 바닥에 둘러앉아 한국 음식과 핀란드 음식을 나눴죠. 예은 아버지가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위가 우리 딸 잘 돌봐주고 장인 어른께서도 딸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늦게 깨달은 것에 감사해야죠. 예은이 우리 가족에게 준 선물은 온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사우나에 갔습니다. 예은 부모님도 함께요. 뜨거운 사우나에서 땀을 흘린 후 따뜻한 온돌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우나는 몸을 깨우고 온돌은 마음을 안아줍니다. 예은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 핀란드 최대 일간지에서 우리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편견을 녹인 따뜻함, 핀란드와 한국의 아름다운 만남이었어요. 기사에는 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2년 전 저는 문화의 차이를 벽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차이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헬싱키 거리에 눈이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따뜻한 바닥이 저를 기다릴 테니까요. 그리고 그보다 더 따뜻한 가족이 있으니까요. 온돌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따뜻함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죠. 편견은 차갑지만 진심은 따뜻합니다. 온돌이 핀란드 장인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핀란드 사우나 장인 미카가 한국 며느리 예은을 2년간 거부하다가 온돌의 따뜻함으로 마음을 열고 북유럽 전역에 온돌을 전파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핀란드의 영하 40도 추위와 30년 동상 후유증까지 해결하는 모습,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추운 겨울 따뜻한 온돌방에서 지내신 추억이나 해외에서 온돌이 그리웠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